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적부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특강을 띄우는 게 맞나? 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저한테 면접 컨설팅 오시는 분들 보면 자기소개서를 좀 잘못 작성해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생각한 자기소개서 특강을 좀 마련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적부이기 때문에 간단히 복붙하고 제출하면 좋지만 면접까지 생각하신다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높나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 준비 대부분 필기에서 딱 가로막히시기 때문에 필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경험을 배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은준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필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적부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트라이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만능 자소서가 필요하실 경우에 이 과정들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용 첨삭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고 작성을 하셔도 면접 대비는 또 가능할 거기 때문에 기업은행용은 진행되지 않지만 만능 자소서 첨삭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은행 템플릿이나 예시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교재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20년 후 어떤 모습의 은행원이 되어 있을지를 1500바이트로 기재해달래요. 사실 1500바이트인 거 보고 살짝 제가 짜증이 났어요. 아니 글자 수라도 통일을 하던가 문항을 이렇게 계속 바꿀 거면 2000바이트에서 1500바이트로 줄었으니 여러분이 또 글자 수를 한 번 더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적부지만 마냥 복붙은 하지 못하게 만든 자기소개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문항은 지원 동기와 어떻게 기여할지인 포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우리 회원반 분들도 그렇고 700자 내외로 완성을 해주셨을 텐데 700자면은 1500바이트 어떻게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글자 수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에서 금융인 목표를 찾아야 돼요. 사실 면접 갔을 때 이게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뭐 소상공인 관련한 걸 많이 했네. 뭐 프랜차이즈 알바를 많이 했으면 내가 프랜차이즈 관련 쪽 금융을 해야겠다. 아니면 스타트업, 제조업, 나 공대는 그럼 제조업 이쪽으로 말해볼까? AI 쪽으로 말해볼까? 뭐 지식재산 쪽으로 말해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했던 대상을 찾고 그거에 대한 고객의 전문가, WM이나 기금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 되고 싶었던 경험, 내가 어떤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혹은 내가 여기서 A와 C 경험을 하면서 이 전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 라고 해서 이 1번에서 정리한 경험들 중에 뽑아서 나 이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런 만한 경험이 있었어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기여할지인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20년 후만 길게 안 썼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즉 너무 문항 의도에 맞춰서 20년 후만 써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웬만하면 좀 복붙하게 끌어오실 거예요. 면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장기로 그냥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고 장기를 20년 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 자격증 취득하고 고객 파악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또 장기적으로 20년 후에는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싶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목표로 성장할 거야 라는 걸 드러내줘야 되고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항 이게 안 돼서 제일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게 여러분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적합한 목표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플릿 볼게요. 어떤 기업은행에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당시 내가 정한 이 대상을 위해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뭐 제조기업이면 제조기업 이거의 중요성을 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인이 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험을 소개를 쫙 해주는 거고요. 이에 은행을 썼던 중에 기업은행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대요. 기업은행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한 이유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포털 사이트에 기업은행 고객 1위 혹은 최초를 검색하면 홍보용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갖다 여기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로 성장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소제목을 분리해 주셔도 되지만 글자 수가 2000바이트에서 줄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얘도 없고 그냥 바로 포부로 연결해도 되는데, 만약에 글자 수가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이 포부나 소제목 넣어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떠한 기업은행에서 내가 이러한 전문가로 고객이랑 함께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기업은행의 뭐 WM 센터 혹은 어떤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싶다 해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23년도 하반기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직원의 안정을 통한 경제적 성장, 소제목 하나만 적어줬고요. 70% 이상의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 주축이 되는 지금 입행 후 중소기업 직원 전문 WM으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행은 대부분 기금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일부러 WM으로 갖고 와봤는데 WM도 종종 작성은 하세요. 다만 면접 가서 WM인데 왜 여기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주셔야 하긴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었대요.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봤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순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은행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어떻게 앞장서는 IBK 기업은행에서 20년 후 전문 WM으로 거듭나고 싶대요. 내가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나왔고 이 부분은 글자 수에 따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20년 후겠죠. 20년 후에 여기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해서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해서 나의 포부를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목표 고객 발굴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시플하게 WM이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플랫폼 기업이다 뭐 이렇게 기업 규모나 유형으로 나눠주셔도 좋고, 제조업이다 뭐 디지털업이다 이렇게 산업 유형으로 나눠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CEO 이렇게 구체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업 직원은 뭐 청년 창업가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풀어내 주셔도 돼요. 기타 뭐 중소기업 직원뿐만 아니라 전 개인 고객과 자산관리 시장 대중화를 이뤄내겠다라고 풀어내셔도 되고, 뭐 중소기업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이 대상의 금융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어요라는 얘기만 1번 안에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며 본인의 삶 가치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해달래요. 이게 24년도 하반기 2번 문항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복붙을 하고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글자 수를 2000바이트에서 1500바이트로 줄였어요. 2000바이트일 때는 500자 500자에서 쫑 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작성하신 소재들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소재 500자와 내가 이를 통해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걸로 나머지에서 1500바이트를 완성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소재를 350자 뭐 이런 식으로 400자 이렇게 나누면 너무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500자 플러스 나머지 채우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을 문장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평소 사용하는 소재 2갈씩만 이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글자 수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돼서 여러분이 협업, 고객, 윤리, 주도, 창의성 등 작성한 것 중에서 가장 은행과 가장 금융과 혹은 가장 영업, 디지털과 관련 있는 소재를 찾아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반 분들도 여기서 작성하신 것들 중에 가치관 명명과 가치관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다면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관은 그냥 어떠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주도성, 어떤 윤리의식,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소재를 찾는 게 이 문항에서는 더 중요한데, 면접을 생각을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금융, 영업, 디지털과 관련된 소재에서 찾는 게 가장 좋고, 최대한 행원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일 중에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갔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관을 통해 영향을 받았다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후에 내가 이런 것도 참여를 했고 이런 자격증도 취득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이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변화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행운 전문가로서 어떤 가치관을 익혀왔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로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치관 표현하면서 글자 수 좀 넣어줬어요. 경험 당시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제일 중요하고도 내가 노력한 결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이 가치관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면서 이후의 가치관을 이러이러하게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바로 살펴볼게요.
외부로는 고객과 내부로는 동료와 함께해야 하는 행원에게 원활히 협업하는 자세의 가치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이 덜 할 것 같은 협업으로 갖고 와봤어요.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 공모전 1위 달성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했더니 이렇게 공모전 1위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치관을 얻게 된 경험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앱 개발하고 연결지어서 최대한 은행하고 좀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으로 갖고 와봤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협업이 갖는 힘을 좀 배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후에 은행 인턴 당시에는 지점 혼잡도를 최소화했고 금융 IT 공모전이나 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성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이후 협업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냈었어 라는 것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고객 관련해서 쓸 거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 알바를 할 때는 뭐 우수 직원 상도 받을 수 있었어, 칭찬 카드 받았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동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을 설명하고 해당 경험이 입행 후 팀워크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예요.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동료들과 하는 팀워크가 꼭 협업이 아니어도 돼. 얘는 협업으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했던 경험은 모두 다 오케이요. 여러분이 조직에서 했던 경험은 다 갖고 와주셔도 되고요. 조직 안에서 행원과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갔던 경험, 그 안에서 조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만 끌고 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지점에서 그 직원으로서 내가 협업을 통해 이런 걸 배웠는데 어떻게 기여할 거다라는 것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원반 분들도 뭐든 갖고 와도 돼요. 여기에서 조직 안에서 했던 경험, 오케이, 협업적 요소만 녹이면 되고요. 제가 미처 여기에서는 빠르게 준비하느라 녹이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협동했으나 실패했다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실패는 어렵잖아요. 내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3등 정도 했다라고만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업만 꺼내주시면 되고요. 1500바이트 하고 끝내주시면 되고,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소재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하느라 제가 성공 경험으로 바꿨으니까 실시간으로 실패 경험으로 바꿔드릴게요. 어떠한 경험 당시 팀워크 노력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그거보다 좀 1등을 향해 달려갔지만 3등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입행 후에 이처럼 어떠한 실패 앞에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함께 발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제가 23년도 하반기 소재를 웬만하면 그대로 복붙할 수 있도록 좀 갖고 와봤어요. 그대로 사용을 해서 봤을 때 함께 가야 멀리 간다라는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일부러 앞에 가치관을 넣어주었어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협업 소재를 아마 500자 내외로 정리를 했을 텐데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렇게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그냥 입행 후 어떤 걸 느꼈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글자 수는 앞뒤로 채워나갈 수 있고요. 이 문항에서 협업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2번에서 일부러 협업 소재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2번에는 협업 소재를 대면 안 되고 협업을 제외한 걸 들어주시는 게 좋고 3번에는 협업 관련한 걸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례로 타 공단 인턴 당시 동료하면서 고객 만족과 업무 효율을 높이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풀어볼게요. 그래서 당시 이렇게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했으나 다들 불만만 표하는 상황이었대요. 상황 설명해주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가장 먼저 가능한 분배 방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원래 고객 대기 평균 시간이 10분 목표였으나 30분까지 축소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수많은 고객이 방문한 은행에서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행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실수로 못 갖고 왔지만 실패 경험만 1등을 목표로 혹은 고객 대기 시간 평균을 한 20분 정도로 줄이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못했지만 30분까지는 줄일 수 있었어. 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볼게요. 아무래도 4번이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텐데 키워드 싸움하다가 갑자기 이슈로 갖고 왔어요.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최근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견해를 기술하고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달래요. 이건 뭐냐면 이 친구가 금융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 면접에서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 용어에 대해 알고 있어?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는 좀 작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아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내가 받아칠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안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금융 이슈 찾는 법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소상공인 관련, 직장인 관련, 스타트업, 제조업, 기술기업 관련해서 혹은 찐 직무, WM이나 기업금융으로 찾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원 직무, 금융 일반이면 전체적인 금융 이슈로 뭐 최근 미국이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이런 걸로 갖고 와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원분들 중에 전체 수강하신 분은 금융 이슈 문항 저희 작성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트렌드가 지나지 않았다면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입행 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1번에서 내 경험 정리했잖아요.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소상공인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네?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내가 왜 소상공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다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이슈를 찾기보다는 내 경험부터 찾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이슈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로서의 이 이슈가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이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견해를 드러냈죠. 이에 은행은 이렇게 해결 혹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때 어떤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가 이렇게 관련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여 방안은 뭐냐면 뭐 매뉴얼을 만들겠다, 교육하겠다, 뭐 앱 제작하겠다, 어떻게 고객을 탐색하겠다, 상품 개발하겠다, 뭐 금융 서비스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시를 살펴볼게요. 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이 맞은 경제 직격타의 이슈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대요. 특히 소상공인 전문 WM을 꿈꾸면서 점차 늘어나는 개인 사업자 비중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금융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걸 좀 체감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내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또 배송 및 플랫폼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는 금융적 지원 멈춰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지역경제가 얘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 차원의 지원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은행은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관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나왔어요. 단순히 예적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모해야 한다면은 기업은행은 개인 고객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은행이 얻을 수 있는 효과까지 같이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나는 기업까지 할 수 있어. 왜? 소상공인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200명의 소상공인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파악한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을 만나 기업은행의 장점을 알릴 거고요. 둘째, 부가세 및 종소세 시간에 무료 상담을 하면서 절세 상품을 소개할 거고요. 셋째는 온라인 홍보를 대신하면서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거야 라는 것도 작성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길게 작성할 수 있다면 얘를 줄이고 얘를 길게 작성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쪽을 좀 길게 작성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렇게 기업은행 1번부터 4번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적부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웬만하면 1번하고 4번은 좀 포커스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2번, 3번은 키워드로 면접 때 물어볼 수 있게 자신 있는 웬만하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기업은행 필기를 뚫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